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빈틈을 노린 외지 투자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과적 운행, 운송 의뢰업자나 화주는 책임에서 비껴가는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 농가들이 대체 작목으로 우리 고유종인 다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과일의 자리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충북 도내 아파트값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형 아파트의 사정은 다릅니다. 전국의 투자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몰리면서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대부분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소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8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소유자보다는 투자자는 조금 더 많아요. 외부 투자자들, 서울, 경기, 일산 그쪽이시더라고요. 실수요자보다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하려는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만 골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싼 거만 찾아요. 저층이라든지 남양 아니어도 2층 싸잖아요. 싼 거 사갖고 세액 이렇게 놓고 다르게 그런 거를 좋아해요. 청주의 또 다른 소형 아파트 역시 1억 원 이하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의 실소유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갭 투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죠. 나온 적도 팔려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소규모 아파트로 투자 대상이 바뀐 겁니다. 청주처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때마다 취득세율이 올라가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소형주택, 그러니까 가격대로는 한 1억 미만짜리가 상당한 그 매수가 일어난 거고, 실제로 그 위에 큰 주택 같은 경우는 매수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빈틈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민주택인 소형 아파트까지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에서도 거리두기 준 2단계가 오는 12일 0시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모임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집회 시위는 10명으로 제한되며 스포츠 관중은 좌석의 10%만,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6세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권고됩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조정하지 않지만 2군데 이상 집단 감염이 나올 경우 제한이 검토됩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은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합니다. 청주 어학원과 증평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으로 한때 충북 30여 개 학교로 확산했던 전교생 등교 중단 사태가 다음 주부터 정상화됩니다. 재학생 2명이 확진돼 86명이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증평의 한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말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30여 개 학교 모두 전교생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단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해당 학급만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을 이어갑니다. 정해진 용량보다 많은 양을 싣고 달리는 과적 화물차는 도로를 망가뜨리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도로 갓길,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은 25톤 트레일러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에서 과적을 지적하자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두고 사라진 겁니다. 자취를 감춘 운전자는 단속 주체인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나오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걸로 나간다면 많은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도로 파손이 되니까 해차를 해라. 그래서 과적을 한 운전자도 문제지만 배송을 의뢰한 업자와 화주는 어떨까?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고의적인 과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사 일정 등 어쩔 수 없는 요구로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는 과적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또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과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기사는 화주의 요구에 맞춰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정작 과적을 의뢰한 업자들보다 기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업자나 화주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과 요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해 실제로 처분받기는 힘듭니다. 같이 매긴다 하면 운송사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마 안 시키려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화주의 비율은 불과 평균 0.2%. 국토교통부는 화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과 경기 등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와 관련해 진천군과 안성시가 대표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어제 6개 광역 기초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충북도청에서 작성한 것과 충북혁신도시 10개 이전 공공기관장들이 서명한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과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78.8km의 광역철도로 비대면 공청회가 이달 말 열립니다. 과수 화상병 피해 지역 농가들이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우리 고유종인 다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복숭아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래를 심기 시작했는데 지역 대표 과일의 자리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추 모양의 초록빛 열매. 중국이 고향인 키위처럼 생겼지만 키위가 아닌 우리나라 고유종인 다래입니다. 창녕궁에 600년생 나무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민속과일로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도 산천을 풍요롭게 한 먹거리로 등장합니다. 맛과 모양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데다 당도도 최대 24브릭스, 키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수 화상병 피해로 사과와 복숭아 같은 나무를 키울 수 없게 된 충주 지역 농민들이 새롭게 선택한 소득 작물입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 피해로 사과나무 2,000그루를 뽑아낸 과수원도 다래를 키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이제 사과나 복숭아를 하려면 기간이 6, 7년은 돼야지만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배할 수 있는 다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배 방법이 쉽고 노동력도 덜 들어 진입 장벽도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한 1년에 뭐 2번이나 3번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소독하는 절감도 그렇고 또 전지하는 것도 크게 많이 힘들지 않고.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후숙 과정에서 모양이 변하고 무엇보다 판로도 충분하지 않아 재배된 지 15년이 넘도록 아직 국내 재배 면적은 70헥타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주에서는 가장 대중화된 3가지 품종만 집중적으로 재배해 규모를 100헥타르까지 늘리고 가공까지 동시에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공 상품을 만들고 또한 유통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국에 유통할 수 있는 또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송두리째 나무가 뽑힌 과수 농가만 도내 400여 곳. 우리 고유종 다래가 그 공백을 채울 지역 대표 과일의 자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생각나는 게 나들이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맘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떼 뉴스는 30년 전 학교 소풍 가는 날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두근거리는 아침 햇살 나를 비추며 설레는 맘 안고서 잠에서 깨요. 아끼던 옷 챙겨 입고 거울도 보고 오늘은 바로 내 기다리던 소풍 가는 날. 싱그러운 봄향기 취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눈을 감고 맑은
구청사 이전 관계로 늦어진 청주 흥덕구 백신 접종센터 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빠른 이달 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정부 방침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오는 29일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흥덕구 백신 접종센터를 임시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주 상당, 충주,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 백신 접종센터가 모두 이달 안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충청권 경찰청이 어젯밤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충북에서 5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이 고속도로 나들목 15곳에서 단속한 결과 면허 취소 4건과 면허 정지 1건 등 모두 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괴산의 한 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어 죄질이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청 진입로에 추모 현수막과 교직원 추모 리본을 달고 참사가 일어난 16일에는 추모 묵념도 진행합니다. 또 4월 한 달을 안전문화 확산의 달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재난 대피 영상 시청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표어 포스터 전시회도 개최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 수박 농가와 학교 급식 납품 농가 등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입증된 농가에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9월 말까지 지정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옥천군이 선정돼 내년부터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공급 기반 시설과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비, 직매장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농산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 보안 등을 설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